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흔히들 이게 대화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딱 느껴지면은 소송을 하자 이렇게 많이들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을 의뢰하러 변호사님께 찾아가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소송만이 이 문제 해결에 해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소송만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네. 이제 오늘 그 우리 주제로 다루려고 하는 중재 합의의 어떤 그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다 하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근데 중재 합의가 과연 뭔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재 합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네. 분쟁이 생긴 쌍방에 본인들이 소송을 하다 보면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소송의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가 제 사무실에 오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보통 소송이 1년 반 또는 2년 반 이런 아주 긴 시간이 걸리고 네. 네. 소송을 또 재판까지 가자고 받아보면 소송 비용이 뭐 15만 불, 20만 불, 25만 불 막 이상 이렇게 드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그 중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즉 말하자면 은퇴한 판사나 이 분야 분쟁에 있는 분야의 전문 지식을 오랫동안 갖고 법을 다뤘던 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쌍방이 이런 사람을 중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하자. 이렇게 쌍방이 어떤 동의가 있다면 이런 중재 합의를 통해서 소송과 관련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하고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중재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름이 합의인 것처럼 그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중간에 그 경험을 많은 뭐 판사라던가 변호사가 중간에서 도와주는 과정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재 합의를 이제 시작을 하면 예를 들면 은퇴한 판사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네. 경우에 은퇴한 판사가 우리는 뭐 우리 손님은 저하고 뭐 저 변호사하고 한 방에, 상대방은 또 상대방하고 상대방의 변호사가 한 방에 서로 다른 방에 있으면서 네. 중재를 합의하시는 판사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예를 들면 쌍방이 있다면 어느 쪽 한에서는 뭐를 요구하는 쪽이 될 거고 한쪽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뭘 줄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가서 내가 이 경험 많은 판사인데 당신 케이스를 들어보니까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아주 확실한 케이스는 아닐 수도 있다. 소송을 간다면 이긴다는 장담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요구하는 돈이 100만 불이라면 이건 100만 불 받을 확률은 거의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어떤 클레임을 굉장히 좀 낮춰서 컨빈스를 시키고 또 반면에 상대방한테 와서는 다른 이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네.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무조건 자기가 잘못 없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다면 그중에 한 10가지라도 당신이 잘못했다면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물 뿐 아니라 네. 앞으로 중재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고 소송을 계속하게 한다면 당신이 상대방의 어떤 손해배상을 지불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변호사 비용,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제가 좀 전에 변호사 비용이 15만 불, 20만 불 이상 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것도 다 지불해야 된다. 본인 변호사 비용도 그렇게 지불하고 상대방 변호사 그러면 액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나 안 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리스크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 같으면 이걸 얼마를 주고 빨리 해결하려고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판사가 상대방들을 본인의 어떤 이제 은퇴한 판사들이니까 재판은 뭐 30년 동안 판사 역할을 해보니까 내 판단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 완고하던 사람들도 많이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중재 합의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고 봐요. 네, 그래서 중재 합의 참석하기 전에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해서 일부도 줄 수 없다. 네. 이렇게 했던 사람도 결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얼마를 지불 하는 합의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중재 합의가 소송을 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중재 합의 개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두 사람이 싸우면은 중간에서 좀 더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던가 더 어른이라던가 중간에 껴서 이렇게 싸워봤자 해결되는 거 없다 이렇게 중간에 좀 해주는 그런 경우랑 개념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옛날이라면 뭐 학당의 선생님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중재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이름이 합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평화롭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재 합의를 간다면 네. 이걸 뭐 쌍방이 서로 책상을 마주보고 막 자기의 어떤 입장을 얘기한다 보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네. 많은 경우가 제가 보면 이 소송이 어떤 핵심적인 문제보다는 감정 때문에 더 문제가 더 커지고 막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냐면 본인들이 이제 손해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을 많이 내고 싸움이 감정이 격화되면 필요 없는 것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손해거든요. 그래서 뭐 변호사들의 어떠한 그 책임이라든가 의무는 또 감정적인 자기 손님은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본인 손님들이 큰 손해 보지 않도록 감정을 너무 부치켜서 하면 안 되겠지만 네, 네. 그게 어떤 변호사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잘 컨트롤된 상황에서 네. 쌍방이 서로 각자 방에서 각자 본인의 얘기를 판사한테 얘기를 하고 네. 판사가 듣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절충안을 제시하고 뭐 이런 방향에서 합의되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분위기도 훨씬 더 부담이 없고 그래서 합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재를 도와주는 분은 만약에 두 사람이 지금 분쟁이 생겨서 이 중재 합의까지 갔다면은 양쪽 다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립이잖아요. 중립이죠. 중립이고 경우에 따라서 편을 더 들 수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 판사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저쪽에서 이길 건데 한쪽에서는 자꾸 고집을 산다면 네. 그 고집을 세우는 사람한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죠.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주인가 미디에이션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미디에이션 하는데 거의 4시간 동안 중재 합의를 하는데 와. 저쪽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예를 들자면 네. 3시간을 보내고 우리한테는 1시간 정도 보내고 왜냐하면 저쪽을 더 말하자면 설득을 해야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네. 판사 보기에는 저쪽이 훨씬 불리한 입장이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납득할 만한 어떤 그 합의 제시를 하지 않는 하면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같은 4시간을 한데도 뭐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가서 얘기를 해야지만 문제 해결했다면 그 대부분의 시간을 그쪽에서 보내고 오는 경우도 많죠. 네. 그러면 두 사람이 만약에 분쟁을 가지고 중재 합의를 한다면 나를 도와주는 변호사 있고 상대방 도와주는 변호사 있고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전문가 있고 그렇죠. 총 3명이 붙어서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재 합의하는 사람은 양쪽을 그러니까 뉴트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중간 입장에서 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본인의 변호사는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거는 판사가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 판사 말을 들어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판사 얘기는 판사가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판사는 양쪽을 왔다 가서 빨리 중재를 합의하려고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과정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얘기하는 걸 옆에서 변호사가 잘 들으면서 저거는 판사 얘기는 어느 정도 들으면 된다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돈을 오늘 지불하기로 제시할 사람이라면 내가 보기엔 제시할 돈은 이 정도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손님하고 의논해서 판사가 오면 우리가 상황에서 얼마를 제시하겠다. 아니면 또는 얼마를 받기로 하겠다. 100만 불 받을 거를 그럼 우리는 80만 원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가 옆에서 자기 손님을 코치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그날 그 자리에서 이제 합의서를 작성해서 사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합의했다가 또 나중에 뭐 계약서 만나면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합의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끝나기 전에 합의 어떤 얼마를 지불하고 얼마를 폐하겠다 이런 동의가 되면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먼저 사인하고 끝나고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날로 종결이 되는 거죠 모든 게. 너무 깨끗하게 종결되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소송보다 진짜 그 과정이 뭐 4시간 5시간 걸릴지라도
소송을 쭉 끌고 가는 과정에 비해서는 정말 짧은 시간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1년, 1년 반, 2년도 갈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예, 그동안 뭐 쓰는 변호사 비용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네. 또 뭐 법원에 가야 될 일도 없고. 그렇죠. 정말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와. 예, 변호사 비용 자꾸 지불할 필요도 없고. 네네. 아, 그러면 이 중재합의라는 게 사실 소송은 정말 작은 일에도 내가 소송할 거야 하면 할 수 있는 게 이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재합의도 작은 뭐 금액을 갖다가 쌍방이 싸울지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한 예를 들자면 네. 어떤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쌍방이 어떤 분쟁의 비용이 예를 들어서 2만 불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2만 불 갖고 서로 싸움을 하는데 네. 이거 갖고 소송했으면 2만 불 갖고 변호사 비용만 10만 불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자가 네. 또 가치가 아니라 각자가. 네네. 그런데 만약 중재 합의를 한다면 2만 불 갖고 10만 불 변호사 비용 쓰기보다는 네. 2만 불 갖고 분쟁 생기면 몇천 불을 갖고 뭐 아니면 최악에 뭐 만 불을 갖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액수가 예를 들어서 뭐 액수가 얼마나 적느냐는 물론 이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상관없을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액수가 상관없이 꼭 중재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 Real Estate Association에서 만든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이제 그 집을 구매하실 때 네. 미리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만든 그 폼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 미디에이션 아비트레이션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조항에 보면 각 손님이 거기 그 조항에다 이니셜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미디에이션 조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약에 이 집을 매매하는 계약서와 관련해서 쌍방이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 미디에이션을 먼저 하질 않고 아니면 욕을 하질 않고 상대방한테 네. 곧바로 소송을 간다고 하면 그 소송을 건 사람은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한테 환불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겨도 변호사 비용 그렇죠.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집을 매매하다가 어떤 사람이 계약 위반으로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집을 안 파겠다 한다던가 네네. 뭐 어떤 이유에서 이제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이 있는데 바이어가 안 파겠다 한다면 미디에이션을 먼저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럼 셀러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돈 일부는 하나도 못 주겠다 하지만 네. 바이어나 셀러나 미디에이션을 꼭 요구를 하고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미디에이션을 하지 않고 먼저 소송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그 소송에서 시작서부터 1년 반 사이에 15만 불 썼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네. 그렇다면 내가 그 계약에 보면 분쟁에 생겼을 경우에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변호사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미디에이션을 요구하지 않고 소송을 곧바로 했다면 상대방한테 변호사비를 못 받는다고 그렇게 계약이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네. 그 변호사 비용을 내가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받기 위해서는 네. 내가 원하던 안 원하던 분쟁 액수가 작던 크던 상관없이 일단 미디에이션을 상대방한테 요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미디에이션에 참석을 해야 되고 이런 조항이 있죠. 예를 들자면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상대방이 저희 손님을 소송했는데 거기도 집 매매를 하다가 어떤 분쟁이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미디에이션 조항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희한테 미디에이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소송을 했던 거예요. 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죠. 몰라서. 네, 아니 몰랐는지 아닌지 뭐 그건 그쪽 네. 어떤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소송을 했는데 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긴 걸로 해서 변호사 비용을 저희들은 또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소송을 저쪽이 이긴 것처럼 판사가 잘못 판단을 해서 네. 저희가 항소를 해서 뒤집은 케이스인데 네. 그 당시에는 그 상대방이 저희한테 미디에이션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청구를 했지만 판사가 그걸 거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냥 이겼었단 제대로 이긴 케이스라면 당연히 변호사 비용을 우리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미디에이션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거부를 해서 못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항소를 해서
저희가 이긴 걸로 다시 뒤집혀졌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미디에이션 요구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엄청난 많은 큰 액수를 상대방을 통해서 이게 판결을 받아서 변호사 비용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매매에 관해서는 미디에이션을 꼭 요구를 하셔야지만 그 변호사 비용이 무서워서 빨리 합의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서로 잘못 안 했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소송 가서 질 경우에는 내가 변호사 비용을 상대한테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합의가 될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나한테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서워서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이니셜 본인들이 다 작성을 해도 이 미디에이션 얼비트레이션이 뭔지 몰라가지고 내가 서명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근데 뭐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잘 설명을 해 주실 거라 믿는데 네. 네. 물론 또 안 해주시고 그냥 사인하세요. 사인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잘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 듣긴 했지만 잘 이해를 못하고 사인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문제 갖고 변호사를 찾아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지요. 손님한테. 예. 사실 이 부동산 매매할 때는 정말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게 작은 금액으로 싸울지라도 결국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호사 비용이 관건이에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모든 계약서에는 네. 변호사 비용 조항이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조항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계약서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소송에서 누가 소송을 한다고 하면 네.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본인이 쓴 변호사 비용을 보상을 받는다. 이런 문구가 꼭 있어야지만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한 3만 불 갖고 분쟁이 생겼는데 변호사 비용 조항이 없다면 3만 불 받으려고 변호사 비용 15만 불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소송도 못 하고 결국 3만 불 그냥 나는 계약을 잘 이행을 했지만 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을 전혀 안 하고 3만 불도 안 준다면 그거 소송하기가 힘든 게 변호사 비용 많이 쓰고 3만 불 받겠다고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면에 만약에 이런 변호사 비용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분쟁 액수가 3만 불뿐이 안 되지만 네. 나는 확실한 게 내가 이긴다면 3만 불 받고 변호사 비용 15만 불 들었다 해도 상대방한테 18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송을 하고 3만 불을 더 하려고 요구할 수도 있죠. 아. 그럼 상대방도 상황을 봤을 때 네.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믿져봐야 그냥 3만 불 준다고 하면 끝까지 싸움을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3만 불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 변호사비용 15만 불도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네. 3만 불 줄 거를 18만 불 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 변호사 비용이 조항이 무서워서 음. 그 3만 불 빨리 주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계약서에 이 중재 합의 내용을 넣는 것 자체로도 분쟁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에이션 조항도 들어가고 네. 또 이제 변호사 비용, 계약에 분쟁이 생겼으면 변호사 비용을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받는다는 조항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럼 부동산 계약서 아니어도 다른 종류의 계약서 쓸 때도 문제 생기면 중재 합의를 먼저 하겠다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뭐 계약서는 그건 항상 뭐 본인들이 넣을 수 있는 거고, 아, 그 중재라는 거는 이제 뭐 본인들이 쌍방이 자진해서 중재를 하자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소송을 막 진행하다가 네, 앞으로 소송 비용도 계속 이미 많이 썼는데 앞으로 또 소송 비용 많이 써야 된다면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는 쌍방이 그러면 이거 중재 합의를 하자. 재판까지 가려면 앞으로 1년이 남고 변호사 비용이 뭐 한참 더 써야 되니까 네. 중재를 하자 해서 자진해서 소송을 중간에 잠깐 쉬고 네. 중재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방법들도 많고요. 아, 또 경우에 따른 판사가 네. 법원에 가면 당신들 중재 합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느 날까지 하고 몇 월 달 와서 중재 합의 결과가 어떤지 보고해라. 이렇게 판사가 명령 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소송이 이미 시작이 됐어도 중재 합의로 그럼요. 바꿀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경우 소송이 1년 반 이렇게 오면 네, 재판 날짜 다가와서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네.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정에서 재판 날짜를 뭐 예를 들어서 2달 정도, 1달 반 정도 남기고 법원에 와서 법원에 있는 판사한테 중재 합의를 해서 쌍방이 재판 안 하고 재판 합의를 할 수 있는지를 판사랑 또 해보는 그런 그 절차가 있어요. 또 기회를 주는 그렇죠. 거네요. 법원에서 그런 거를 맨데토리라고 해서 오. 무조건 중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네. 재판 전에
보통 한 달 반 뭐 2달 전에 네. 경우에 따라서 뭐 한 달 뭐 이런 사이에 중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mandatory settlement 재판 한 달 전까지 가서 네. 합의를 한 경우들도 꽤 있고요. 아 그러면은 이 중재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비용적인 면에서도 소송보다 훨씬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시간도 훨씬 단축되겠죠?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소송하기 전에 했다면 소송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거고 아 소송을 시작했는데 좀 있다가 뭐 6개월 후에 중재했다면 나머지 뭐 1년 2년 더 안 가도 되는 거고. 네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뭐 중재 합의는 네. 가능하면 꼭 해보시는 게 참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꼭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중재 합의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죠. 아 모든 분쟁의 그렇죠. 케이스가 그렇죠. 아.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네. 소송하면 당장 변호사한테 디파짓도 많은 돈을 해야 되고. 음. 근데 만약에 중재 합의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네. 소송이 필요 없으니까. 아. 예. 근데 왜 사람들은 소송까지 굳이 갈까요? 왜냐하면 본인은 일단 감정이 굉장히 격해서 그런 것도 있고 상대방을 혼내주겠다는 것도 있고. 아, 또 감정적인 예, 문제 그렇죠. 때문이군요. 그리고 이제 본인 생각엔 본인은 절대 질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 아, 나는 무조건 이긴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은 중재에 가 보면 네.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한 판사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네. 뭐 하면은 이게 내가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어떤 케이스는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중재합의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내고 그냥 합의하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나를 소송했는데 난 하나도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소송을 계속 하려고 하면 이유 없이 15만 불, 20만 불을 어쨌든 본인이 파켓에서 다 지불하고 네. 재판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소송에 관련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누가 나를 소송했다고 하면 그냥 얼마 주고 그냥 빨리 그냥 합의하자 하면 아. 본인이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네네. 그냥 얼마 주고 해결하자면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네. 뭐 금액이나 시간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잘못이 없어도 그냥 중재합의로 빨리 끝내는 게 어떤 경우에는 나을 그렇죠. 수도 그러니까 있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네. 잘못 안 했다고 싸움을 하고 거기에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과 정력과 네. 모든 거를 스트레스와 이걸 쓰느니 단돈 뭐 10,000불 20,000불 주고 네. 이 돈을 그냥 딴 데 가서 빨리 더 그 시간에 열심히 쓰면 훨씬 나을 수 있으니까 빨리 주고 해결하는 경우가 낫겠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정말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 무조건 소송까지 끌고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앞서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케이스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다음에 손님이 감정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왜 손님한테 안 줬다는 걸 좀 설득을 시켜서 그래봐야 본인 손해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하고 손님의 어떤 감정조차도 좀 관리해 주는 게 어떤 변호사들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좀 조언을 받으면은 굳이 소송까지 가서 시간과 노력을 쓰느니 그냥 중재합의로 평화롭게 비교적 평화롭게 끝낼 수도 있는 일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되는 게 네. 어떤 변호사는 막 부추기고 소송을 해라. 나 소송에 이길 수 있으니까 하자 막 이렇게 하는 변호사들도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변호사도 잘 만나야 되는 게 꼭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중재 합의로서 어떤 결론이 나고 다 이제 서명까지 해서 그럼 종결된다고 하셨잖아요, 사건이.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사인한 계약서에 보면 만약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네. 어떤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계약 위반한 사람이 진다는 뭐 이런 조항들도 있거든요. 그건 뭐 100% 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사인하고 끝난 건 더 이상 뭐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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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재 합의에 이 단어 의미 그대로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장 서로 좋은 선에서 합의를 보고 끝낼 수 있는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몰라서 그냥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소송은 아는데 중재 합의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맞아요. 예. 단어 자체가 뭔가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합의 보고 끝내라는 소린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재 합의는 이제 한국말이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미디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디에이션이 뭔지 항상 기억해 두셔서 네. 그걸 항상 옵션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변호사 의논해서 네, 이렇게 네.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케이스든 간에 소송이 아닌 중재 합의로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모든 분쟁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형사권, 뭐 이민법, 파산 이런 거 빼놓고는 네. 다 중재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하다못해 이혼 소송조차도 중재 합의가 다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형사법, 뭐 이민법, 파산법 이런 거 빼놓고는 네. 모든 게 중재 합의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중재 합의하는 게 결국은 손님이 돈이 변호사한테 주던 상대방한테 주던 네. 소송이 길어지면 본인 비용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럼요. 그 돈이 어디 가나 자기 호주머니에 킵하시는 게 낫지. 네. 뭐 이렇게 자꾸 비용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네, 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중재 합의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분쟁 중에 계시다면은 소송을 하는 걸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중재 합의가 가능한지부터 먼저 전문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중재 합의라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 예. 네. 네. 그럼 이원석 변호사님도 중재 합의 과정을 도와주실 수 있죠? 아, 그럼요. 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보시고 중재 합의도 염두에 두시는 게 일단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관련해서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과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전화번호가 714 634 1234 714 634 1234입니다. 네, 다양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중재 합의라는 정말 좋은 정보를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